자, 앞으로 보존처분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보존소송을 공부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자 사이에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당사자라고 하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돈 또는 재산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민사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력 구제,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직접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바로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이나 권리관계, 이 법률이나 권리관계인데 이것은 바로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 권리나 법률관계는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도 있고 신분에 대한 권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있죠. 행정상의 권리관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보전처분은 바로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또는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툼, 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때 보전 절차, 보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보전 처분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국가는 당사자 사이에 그 주장을 듣고 판결이라는 것을 내려줍니다. 판결이라는 것을 내려주는데 이 판결은 왜 받느냐면 자, 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죠? 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당사자,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절차인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근데 이 강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강제 집행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강제 집행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를 방지할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제 집행을 쉽게 함으로써 이 판결이 날 때까지 손해를 방지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말씀드리면, 자, 강제 집행이 일어나기 전에 강제 집행을 실행하기 전에 채무자, 당사자 중에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한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판결도 무익하게 돼버리는 거죠. 판결도 받은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전 처분을 한다면 당사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걸 처분 금지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처분 금지가 발생하니까 바로 강제 집행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처분 금지효로 인해서 손해를 방지하게 되는 거죠. 처분 금지효가 발생하니까요. 자, 그러면 보전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분 금지효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잠정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